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푸치니 오페라는 한 달 안에 반드시 볼 수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음악 속에서 경제적 시사점을 찾아보려고 찾아뵀습니다. 자, 푸치니 오페라는 반드시 한 달 내 볼 수 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고 저술됐던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문화예술 분야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경제적으로 분석해서 논문화하는 대표적인 저널이 하나 있습니다. 저널 오브 컬처 이코노믹이라는 곳인데요. 이 곳에는 문화예술 속에 숨어져 있는 많은 경제적 가치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연구하는 그런 결과들을 수록해 놓은 저널입니다. 그런데 이 저널에서 봤더니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지금도 사실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하이든이나 바하와 달리 지금도 현대적인 어떤 음악가가 새로운 심포니, 교향곡을 계속 작곡하고 있습니다. 교향곡이라는 것은 베토벤, 모차르트, 하이든 이때만 작곡한 것이 아니라 요즘 날의 작곡가들도 교향곡을 물론 새로 작곡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처럼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클래식 공연을 보러 가면 이런 그 현대 음악가들의 새로운 심포니를 들을 기회는 없고 여전히 베토벤 교향곡 5번이라든가 모차르트 교향곡 몇 번이라든가 옛날 고전에 해당되는 것만 자꾸 듣게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인가? 바로 이것에 주목했던 논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저자들은요, 어떤 데 주목했냐면, 그러한 심포니가 연주되는 이 공연 예술 현장, 이 현장에 주목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사진은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심포니를 연주할 수 있는 오페라 하우스 중에 하나인 호주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의 전경인데요. 이 오페라 하우스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규모가 크죠. 자, 이 오페라 하우스 시설물 누굴 건가요? 당연히 호주 정부 겁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건립된 오페라 하우스죠. 그 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이 장면은요, 카네기 홀인데요. 역시 이것도 세계적인 부호가 오페라를 연주하기 위한 적절한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물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예술의 전당의 모습이죠. 역시 여기도 누구 건가요? 예술의 전당 역시도 정부가 국내에 오페라라든가 문화예술의 현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자, 이런 대부분의 심포니가 연주될 수 있는 공간들은요,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첫째는 초대형 콘서트 홀이라는 거. 두 번째는 그 콘서트 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버너에 해당되는, 즉 프라이빗 섹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퍼블릭 섹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심포니들을 어떤 심포니를 여기서 연주시킬까를 결정하는 이 의사결정자들의 상황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런 초대형 오페라 하우스들은요, 대부분 좌석의 95% 가까이가 꽉 차지 않고서는 적자가 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을 만큼 굉장히 초대형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런 오페라 하우스를 운영 관리하는 경영자들 입장에서는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의 오페라를 여기서 연주했다가 그래서 한 달, 두 달 만약에 관객이 50%도 안 찰 경우가 생겨버리면 1년 농사를 다 그르치는 일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형 오페라 하우스에서 수지타산이 95% 이상 좌석이 다 점유되지 않고 생기지 않는 이 마당에 이미 예전부터 검증된 레파토리를 다시 여기서 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귀결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레파토리인 차이코프스키라든가 모차르트라든가 베토벤이라든가 이런, 아니면 오페라니까 토스카라든가 푸치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연주하도록 만들어 놓게 되는 경제 메커니즘이 그렇게 귀결돼 버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공공 부분에서 운영한다라는 것입니다. 공공 부분은요, 크게 성공은 안 해도 되는데
반드시 실패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정부 쪽 섹터가 가진 생리예요. 왜냐하면 정부라는 것은 그 어느 경제 주체보다도 신뢰, 안전성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런 신뢰와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리스크를 다른 데보다 먼저 테이크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바로 이런 과정에서 대형 오페라 하우스의 운영 주체들 역시도 안전과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될 마당에 여기서 새로운 심포니가 연주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연구의 제목이 푸치니 오페라는 한 달 내에 반드시 볼 수 있다라는 이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요. 인구가 800만 명 이상 있는 메트로폴리탄에 해당되는 도시에는 반드시 어딘가에 이 오페라 하우스가 하나 있게 되는데, 이 오페라 하우스는 대부분 국가나 지자체에서 건립하게 됐고 그걸 운영하는 운영 주체도 공공부문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올드 레퍼토리가 계속 연주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에 귀결되게 됩니다. 이거는 위넨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의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모두 가장 대표적인 오페라라고 할 수 있는 푸치니의 나비부인이라든가 이런 푸치니의 오페라를 반복해서 계속 상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푸치니의 오페라는 어느 메트로폴리탄 도시를 가더라도 한 달 안에 어딘가에서 반드시 연주할 수밖에 없다. 그게 생리다. 라는 그런 의미의 제목입니다. 사실요,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 때 세상에서 이 작품을 왜 안 알아주지 자신을 탓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을 탓할 일이 아니라요, 구조적으로 내 상품이 잘 알려지지 않을 때도 많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직 무엇인가 새로운 작품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아니면 새로운 어떤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셨다면 미리 사전에 그쪽의 산업 구조, 그쪽의 경제 구조가 과연 내 상품을, 내 서비스를 선호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인지 그렇지 않은 구조이신지를 먼저 살펴보고 거기에 부합하는 형태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대형 오페라 하우스 속에 숨어져 있는 경제 원리를 가지고 찾아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